하루 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자를 위한 사장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교과서도 정답도 없는 사장의 길을 가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영휴 님이십니다. 주식회사 시크릿 우먼 대표시고요. 전 대전 세존 충남 여성벤처협회 회장님이세요. 호스크 크리에이터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 순간에도 기업의 가치 혁신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패션 리더를 꿈꾸면서 앞으로도 나아가시는 분이고, 머리도 옷처럼 간편하게 입는 새로운 패션 의생활, 또 행운을 부르는 여자, 이런 식으로 헤어 쪽, 패션 쪽을 굉장히 관심을 많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이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책을 쓰셨고, 이 책 보면서 진짜 정성을 들인 책이라는 게 느낀 게, 제가 귀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책 보면서 야, 이것도 맞아, 야, 그래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질문 형식으로 돼 있어 좋아요. 저도 증문즉설을 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 고민하는 부분들을 많이 답해드리잖아요.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고수십니다. 46페이지 보니까, 이건 꼭 여자분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대표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자기 개발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또 저랑 비슷한 또 생각을 갖고 계셔서 놀랐어요. 저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로 갈등 관리거든요. 갈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갈등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을지를 봐요. 저도 요즘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갈등, 관계의 갈등, 그걸 해결하는 거. 결국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가 아닐까 싶어요. 갈등을 덮어버리거나 체념하거나 회피하지 않고요. 해결하는 거죠. 일단은 스트레스로 즐겁지 않고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갈등을 받으면,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는데요. 패턴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책임의 원인을 나에게 둔다. 내가 원인이다. 내 삶의 중요도 우선순위의 룰대로 찾는다.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 답부터 찾고자 한다. 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순서대로 찾는다. 보통은 쉬운 거부터 접근하는데 어려운 거부터 도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이 방법을 저도 써봐야겠어요. 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영휴의 한마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와 답을 찾는 것은 가장 탁월하고 비범한 자기개발이다. 나 자신을 책임의 원인으로 직면하면 즉시 조치 가능한 실행안으로 직진이 가능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공감이 됐고, 또 이게 또 여자를 위한 사장 수업이니까 여성의 질문들, 여성의 어려움들이 많죠. 남녀평등에도 저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성이 다르듯이 역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또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죠. 50페이지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에 유리하다고 느끼게 된 순간이 있었나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좀 덜 됐죠? 예전에는 여자는 그릇과 여성은 밖으로 돌리면 깨진다, 이런 속설 때문에 우리 과거의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경험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걸 보고 왔던 우리 또 자녀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남자들은 옳고 그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옳고 그른 거, 또 서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여성분들은 조금 관대하죠. 남성들보다. 특히 고경력의 여성들은 서열을 만들기보다는 기여하거나 헌신하고 안아주는데 좀 더 탁월하죠. 개인적 소통 지능이 높아서 술 없이도 긴 시간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남자들은 술이 있어야 돼. 이러한 관계 지능이 단계별 훈련을 거듭해서 사회적 자본으로 국가 에너지에 기여한다면 훨씬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여성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부드럽고요. 부드러운 것들은 여성적입니다. 여성적인 것들은 우아하고요. 우아한 것들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들은 인류의 선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번에는 92페이지입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혼자서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또 리더가 됐을 때 많이 두려워해요. 여러 사람에게 일하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해나가다 보면 극복할 수 있어. 같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게 되죠. 경험이 부족하다면 경험을 하면 되고요. 내가 안 해보고 서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해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미래 숙제가 되고, 그냥 체념하자라고 하면 미개 숙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윗질문에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일에 서툴다라는 말 안에는 함께 하는 것만 극복하면 혼자 하던 것을 더 함께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 관련된 나의 재능은 내 삶 안에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함께하는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내가 이 부분에 효과적이지 않구나.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만 극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사업의 크기는 고객과 직원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어렵다면 그건 내가 잘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도전하고 개척해 볼 만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기여하고 헌신한 것보다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골프를 배워야 되나요? 모임에 나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랑 이 김영희 작가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인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줄 게 있는가? 자, 인맥이 많으면 뭐예요? 인맥이라는 건 내가 도와줄 게 있고 좋은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칠 때 인맥은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내가 도와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줄 거라는 게 돈만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거, 내가 챙겨줄 거 이런 게 없는데 아는 사람만 많으면 뭐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나를 먼저 개발하는 거, 내 공부, 독서도 괜찮아요. 뭔가 책을 좀 보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독서 모임에 나가는 거라든가, 내가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인맥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임만 나가면 민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엔 정답이 없죠. 우물 아래 개구리가 가진 근성은 한 우물에서만 노는 몰입의 근성이 되기도 하죠. 나가야 되죠. 하지만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질문일 거예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싶지만 엄마, 아내라는 역할이 발목을 잡는다면 먼저 자신이 정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표가 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왔다면 가족의 협조를 이끌어야겠죠. 나를 지지한다면 그들이 협조를 얻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반대한다면 그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마음속에 갈등이 지속된다면 계속 그 갈등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산업전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이 아팠으니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때는 뭐 제가 당연히 도왔죠. 집안일 다 하고 뭐 아버님 병수발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동의를 구하고 안 구하고 그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해야죠. 저는 당연히 꼭 엄마가 꼭 밥을 해줘야 되는가? 엄마는 꼭 밥을 해주고 아빠는 꼭 돈을 벌어야 되는가? 밥을 주는 아내 이런 프레임, 밥은 당연히 아내가 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아내가 밥을 해주지만 저희 아내는 이제 전업주부여서 해주지만 저는 그래요. 뭐 일을 해도 된다, 나갈 수도 된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뭐 아직은 자신이 없나 보더라고요. 저는 창업을 한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저는 밀어주고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뭐 또 도움을 주면 되죠, 가족들이. 엄마로서의 책무와 사장으로서의 책무는 다른 거거든요. 대체 가능한 일과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해서 중요도 우선순서로 해야 되면 되죠. 내가 차라리 돈을 벌어서 가사 도우미를 써도 되는 거죠. 꼭 내가 해야 된다라는, 우리 아이들의 밥은 내가 꼭 지어줘야 된다는, 그것도 사실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괜찮습니다. 김영휴 님이 지으신 여자를 위한 사장 수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규접이한 부분 위주로 갑니다. 이제 공감이 많이 된 글들이에요. 마가렛 대처의 글이 또 여기 또 탁 써 있는데, 요게 또 확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요 대목에서 뭐가 될까요? 성격을 조심해라. 예,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야.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네요. 기가 막힌 글이죠? 그리고 또 오드리 헵번 이야기. 이 얼마나 고민해서 발표하셨겠어요. 이거 보고서 막 무릎을 쳤잖아요. 나는 내가 연기할 수 없을 때 연기 제안을 받았고, 노래할 수 없을 때 환희 페이스를 부르라는 제의를 받았으며, 춤을 출 수 없을 때 프레드 아스테르와 춤추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 밖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모든 종류의 제의를 받았다. 그때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것을 해내려고 노력했다. 할 수 없었을 때 오히려 해야만 한 때가 있죠, 우리가. 왜 하필 이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기회는 이제 오는 거야. 해야지 어떡해요. 피할 수 없죠. 항상 그렇더라고, 저도. 김영희 님도 쓴 글,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옳은 말보다 기분 좋은 말에 더 많이 끌린다. 인간은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도 그 관계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기분 좋은 말을 저절로 생각해내는 지능을 가진 존재이다. 제 얘기인 것 같아.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그 외면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좀 기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저는 저에게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효소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최고라고 외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규님이 지으신 여자를 위한 사장 수업. 저는 이 책을 여성분들은 물론 봐야 되지만 또 남성분들도 이 책을 보면서 주변에 여성분들을 이해하는 또 여자 사장들 또 여자 리더들에게도 선물해주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